노후에 접어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소리가 낮아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집 안이 조용해지고 마음 한쪽이 넓어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미 스며듭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침묵이 어느 순간부터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그리고 이 조용함을 고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외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던 역할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누군가를 위해 쓰이던 시간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가깝습니다.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고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관계의 밀도가 느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불안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호는 아닙니다. 문제는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실패처럼 여기고 누군가는 견뎌야 할 공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독이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고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단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제로 혼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상태를 불안한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정상이고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삶이 단단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일정이 촘촘하고 전화가 자주 울리고 약속이 이어지는 하루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기준에 익숙해진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이 인식은 일상의 작은 장면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 안은 조용해지고 시계 소리만 또렷해집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득 이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그 감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금세 지나가던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제는 천천히 흘러가며 하루의 결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심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화면을 켜고 알림을 확인하고 혹시 놓친 연락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건드립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조용함을 문제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노년은 과거와 다른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고 하루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고독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곁에 놓이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고독을 느낀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역할을 충실히 해낸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이던 에너지가 잠시 멈추고 삶이 조용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감정의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고독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불편해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처럼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견디기보다 무엇이든 채우려 애쓰고 그 채움이 습관이 되면 잠깐의 고요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약속을 만들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전화를 걸고 집 안의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려고 만든 분주함은 이상하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끝내 쉬지 못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더 조용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공백을 완전히 지워주지 않자 사람은 슬그머니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사람을 어려워하게 된 걸까? 그렇게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묻는 잣대가 되어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고독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해야 할 일들이 그럭저럭 시간을 밀어내지만 해가 지고 하루의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정직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고 음악을 틀어도 공기만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화면을 켜고 알림을 훑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문제는 아닌데도
마음은 그 부재를 의미로 바꾸려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없다는 상태가 불안으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주말에는 이 감정이 더 길게 이어집니다. 평일에는 사회가 정해둔 리듬이 하루를 끌고 가지만 주말은 그 리듬이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쉬는 날이지만 정작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진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자주 확인하며 더 쉽게 지칩니다. 고독을 피하려던 행동들이 결국 피로를 남기고 피로는 다시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 낯설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한 끼처럼 느껴지는 기준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는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감정의 빈틈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 더 자극적인 영상이나 빠른 소리를 찾기도 하고 반대로 입맛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고독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일상의 섬세한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고독을 없애는 데 힘을 쓰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버티는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괜찮아 보여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은근한 긴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시간은 더 빨리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천천히 자기 리듬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전투를 하나 더 얻는 셈이 됩니다. 고독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자리를 찾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감정을 당장 없애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면 마음은 서서히 숨을 고를 여백을 얻습니다. 고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선언되듯 바뀌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예전 같았으면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조용함을 그대로 두게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굳이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순간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잘 흘러갔는지 판단할 때 누군가와 만났는지 연락이 왔는지를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그날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땠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이후의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주말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일정이 비어있는 토요일 아침에 괜히 계획을 채우지 않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커피가 식는 속도를 느끼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이 더 이상 공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재촉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견뎌야 했던 시간이 그 이후에는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됩니다. 식사 시간 역시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더 이상 서둘러 끝내야 할 장면이 아닙니다. 씹는 속도가 느려지고 음식의 온도가 전해집니다.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이해합니다.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함께해야만 가치 있는 장면이라는 조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전화기를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알림이 오지 않아도 이유를 만들지 않고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되고 지금은 이 조용함을 지나가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마음을 불필요하게 흔들던 파동을 잦아들게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바라보는 잣대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으면 삶은 갑자기 화려해지지는 않지만 덜 소모됩니다. 감정은 더 오래 유지되고 하루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노후의 시간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삶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함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곧 결핍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들면 무언가를 잃은 것 같았고,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가 약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은 저녁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고요가 비어있음이 아니라 정리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삶의 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줄여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또렷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약속이 없는 하루가 더 이상 채워야 할 공백으로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무너지지 않는 시간으로 남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음식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태도가 그 시간을 지탱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삶을 판단하는 잣대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관계의 빈도와 반응의 속도가 하루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깁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오늘의 의미를 증명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타인의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이렇게 중심이 옮겨지면 하루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목적 없이 걷는 산책길에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늦춰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재촉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지나치던 장면들이 또렷해집니다. 빛의 방향, 공기의 결, 하루가 끝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삶의 일부로 남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과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숨기기 위해 소음을 만들지 않고, 허전함을 덮기 위해 무리한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삶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안정은 단번에 생기지 않지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관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연결은 힘을 잃고 남아있는 관계는 부담 없이 이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고독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재개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자신의 손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던 중심이 서서히 안으로 돌아옵니다. 노후의 고독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곁에 놓이는 감정일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삶이 성숙해졌다는 하나의 형태로 남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은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묻지도 않고 괜찮은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을 켰을 뿐인데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어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사람들은 이 감정을 서둘러 이름 붙여야 합니다. 외로움일까? 문제일까? 없애야 할 신호일까? 그러나 고독은 그렇게 급히 규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느껴질 때는 느껴지는 대로 두고 그 감정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것. 마음은 늘 해석을 원하지만 모든 감정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독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고독과 공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견뎌야 하거나 이겨내야 하거나 때로는 멋지게 즐겨야 할 무엇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고독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되거나 과제가 되는 순간 고독은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고독을 다루는 가장 성숙한 방식은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순간 고독은 부담이 아니라 리듬으로 바뀝니다. 삶이 너무 빠를 때 속도를 낮추고 마음이 소란할 때 숨을 고르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이던 에너지가 잠시 멈추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빴던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비로소 자리를 찾습니다.
이 정리는 화려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단순해지고 마음의 결이 고르게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노후가 늘 따뜻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함이 깊어지고 식탁 앞에서 마음이 잠시 비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독이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무너짐의 증거로 해석할 때 더 흔들립니다. 고독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곁에 두어도 괜찮은 감정입니다. 함께 놓고 가면 삶은 오히려 덜 소모되고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고독과 함께 산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급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더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바쁘지 않아도 오늘의 하루가 충분할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자리 잡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지켜주는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삶의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하루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제 몫을 다하고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비어있다고 느꼈던 시간이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약속이 적어져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지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설명할 만한 장면이 없어도, 자랑할 말이 없어도 삶은 이미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 사실 잠시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